친구들 안녕하세요. 일가기의 잠자리 동화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친구들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모두 눈을 감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이야기 듣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편안하게 천천히 잘 자요. 키다리 아저씨. 어느 흐린 수요일 아침, 커다란 회색 벽돌 건물인 존 그리어 고아원의 복도에서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분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아원의 아침은 항상 바빴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책들을 정리해야 했지요.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꼼지락대는 97명의 어린 고아들은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빗고 캣풀을 먹여 빳빳해진 체크무늬 옷의 단추를 모두 채워서 입어야 했어요. 바닥은 얼룩 한 점 없이 청소하고 의자는 전부 먼지 한 톨 없이 닦고 침대는 주름 하나 없이 정돈해야 했습니다. 후원재단의 이사님이 말을 걸면 반드시 네 선생님이나 아니요 선생님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받았지요. 아이들은 아침 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었어요. 그중 한 아이, 17살의 제루샤 에벗은 조금 늦게 뛰쳐나왔습니다. 제루샤, 또 늦었니? 아이들이 웃으며 말하자 제루샤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어요. 책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마지막 장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니까요. 밝고 명랑한 제루샤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세상을 책 속 이야기로만 배웠지요. 의욕도 넘치고 모험심도 강하지만 가난하고 가여운 소녀 제루샤는 17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평범한 가정집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제루샤는 고아들에게 시달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원장님은 한 가지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아원에 자선가분들이 오십니다. 깨끗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원장인 리펫 부인은 고아원을 방문한 후원재단 이사회와 기부인들 앞에서는 차분하고 고상하게 품위를 지켰지만 손님들 뒤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선가분들은 긴 복도를 따라 줄에 섰습니다. 햇빛이 벽에 비치자 방문객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키가 큰 남자가 있었어요. 제루샤는 그 남자를 언뜻 볼 수 있을 뿐이었지만 그 사람의 키가 너무나 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제루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다리가 정말 길다. 꼭 장님거미 같아. 며칠 뒤 제루샤는 원장님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제루샤 에벗, 원장실에서 너를 찾고 있어. 서두르는 게 좋을걸?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는 토미 딜런이 계단을 올라와 복도를 걸으면서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누가 날 찾는다고? 제루샤는 불안한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토미의 노래를 자르고 끼어들었어요. 리펫 원장님이 원장실에서 부르셔. 화가 난 것 같던데? 아멘. 제루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미간에 주름이 두 줄이나 지도록 찡그린 채 원장실로 향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했지요. 원장실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리펫 부인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앉아라, 제루샤. 내게 할 말이 있다. 내가 쓴 글 기억하니? 고아원에 하루를 쓴 그 숙제 말이야. 네, 혹시 그게 문제라도 되었나요? 원장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아니란다. 오히려 너무 잘 썼어.
그 글을 읽은 한 신사분이 내 재능을 보고 크게 감동하셨단다. 제루샤는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분이 너를 대학에 보내주기로 하셨단다. 딴 조건이 하나 있어. 넌 그분께 매달 학교 생활을 편지로 써서 알려드려야 해. 제루샤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분 성함은요? 그건 비밀이야.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하셨어. 그 대신 존 스미스라는 가명만 알려주셨단다. 다만 그분의 그림자는 다리가 아주 길단다. 제루샤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럼 스미스 씨는 이제 키다리 아저씨로 해야겠네요. 리펫 원장님은 말을 계속 이었어요. 이 신사분은 그간 우리 고아원의 남자애들에게 관심을 쏟으셨어. 너도 찰스 벤턴과 헨리 프리즈를 기억하지? 두 사람 모두 그러니깐 재단 이사님이 대학에 보내주셨단다. 그리고 둘 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그분이 아낌없이 지원해준 은혜에 보답하고 있어. 그분은 다른 보답은 전혀 바라지 않으신단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은 조금 독창적이란다. 너를 대학에 보내 작가로 키우려는 것 같더구나. 작가라고요? 제루샤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머릿속이 흥분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당장 원장님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지요. 리펫 부인은 아랑곳 없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그분이 바라는 거고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그분은 학비와 용돈을 넉넉히 주신다고 했어. 너는 매달 부모한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감사의 편지만 쓰면 돼. 편지 받는 분을 존 스미스라고 쓰고 그분의 비서 앞으로 보내면 된단다. 그날 밤 제루샤는 별빛 아래에서 속삭였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아저씨께 보답할게요. 가을 햇살이 눈부신 날, 제루샤는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 푸른 잔디밭, 바쁘게 오가는 학생들, 모든 것이 낯설고 반짝였지요. 제루샤 에번 양이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 고아를 대학에 보내주시는 친절한 후원재단 이사님께. 드디어 대학에 도착했어요. 4시간이나 기차를 탔답니다. 세상에 학교는 어찌나 넓던지 정신을 쏙 빼놓는다니까요. 글쎄 기숙사 방을 떠날 때마다 매번 길을 잃어버린답니다. 나중에 학교에 더 익숙해지면 학교 모습이 어떤지 이사님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려니 기분이 참 이상하네요. 사실 제게는 편지를 쓰는 일 자체가 아주 어색하답니다. 제 편지가 썩 훌륭하지 않아도 너그러이 읽어주세요. 리펫 원장님은 제게 친절을 베푸신 이사님께 어떻게 공손하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올 여름 내내 이사님을 무척 많이 생각한답니다. 평생 고아원에서 외롭게 살다가 드디어 저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꼭 가족이라도 찾은 기분이에요. 저도 이제 어느 가족의 일원이 된 것만 같아 몹시 푸근한 느낌마저 들어요. 아저씨,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하는 자질이 바로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상상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친절함과 공감 능력과 이해심이 생겨나고요. 그런데 이사님에 대해 상상해 볼 때면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봐도 이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님에 대해 생각하면 3가지 밖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1. 키가 크다. 2. 부유하다. 3. 여자아이를 싫어한다. 이사님을 여자아이를 싫어하는 분으로 불러야 하나 고민해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부르면 제가 제 자신을 모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유한 분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이사님을 모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이사님이 돈만 밝히는 사람 같잖아요. 게다가 부유하다는 말은 겉모습만 알려주니까요.
또 이사님이 평생 부자로 지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 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에서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일도 허다하잖아요. 이사님을 멀리서 슬쩍 봤을 때 다리가 몹시 기다란 장님 거미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사님을 키다리 아저씨로 부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별명에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애칭이니깐 리펫 원장님께는 말하지 않기로 해요. 이제 불을 끌 시간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제르샤 에벗 올림. 기숙사에서 만난 첫 친구는 셀리 맥브라이드. 상냥하고 명랑한 소녀였어요. 안녕, 난 셀리야. 고향이 매사추세츠야. 넌 어디서 왔어? 제루샤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아원에서 왔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셀리는 놀라지 않았어요. 괜찮아. 내가 어디서 왔든 우리 친구잖아. 잘 지내보자. 그날 밤 제루샤는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오늘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나만의 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제 책상, 제 침대, 제 램프가 있어요. 이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져보는 나만의 방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새 친구도 사귀었어요. 셀리 맥브라이드와 줄리아 펜들턴이에요. 빨강머리에 들창코인 셀리는 부침성이 좋아 상냥하답니다. 그런데 줄리아는 뉴욕 명문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아직 저를 아는 체 하지도 않아요. 셀리와 줄리아는 2인실을 함께 쓰고 저는 1인실을 쓴답니다. 보통 신입생은 1인실에서 지낼 수 없대요. 그런데 저는 따로 요청한 적도 없는데 1인실을 배정받았지 뭐예요. 교무처 담당자가 양가집에서 잘 자란 여학생과 고아원 출신을 같은 방에 두는 일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고아라서 좋을 때도 있네요. 제 방은 탑의 북서쪽 모퉁이에 있고 창문이 2개 달려 있어서 전망이 좋아요. 18년 동안 20명이 함께 북적대는 침실을 쓰다가 혼자서 지내보니 참 평화로워요. 처음으로 제루샤 에벗이라는 친구와 사귈 기회도 얻었죠. 저는 이 친구를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제루샤 에벗 올림. 수요일. 친애하는 아저씨께 제 애칭을 주디로 지었어요. 애칭을 스스로 지어야 하다니 정말 딱한 일이에요. 리펫 원장님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제루샤는 묘비에서 따왔다고 해요. 에벗은 전화번호부 맨 첫 장에서 찾을 수 있고요. 사실 주디라는 이름은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소녀 같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그런 아이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니 앞으로 저를 주디라고 불러주세요. 주디가. 그녀는 답장을 기다렸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속상했지요. 괜찮아요. 아저씨는 바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계속 쓸 거랍니다. 시간이 흘러 주디는 학교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수업을 듣고 학문을 배우고 작문을 연습하며 친구들과 어울렸지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어요. 부잣집 친구 줄리아 펜들턴이 고향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루샤는 몰래 창밖을 보았어요.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는 가끔 외로워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꿋꿋하게 걸을게요. 셀리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애예요. 반대로 줄리아 펜들턴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애죠. 셀리는 무슨 일이든 전부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심지어 낙제하는 일조차 재미있다고 여기죠. 반대로 줄리아 그 애는 무슨 일이든 따분하다고 그래요. 걔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려는 노력 따위는 눈꼽만큼도 하지 않아요. 펜들턴 가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무런 심판 없이 곧장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거든요. 줄리아와 저는 타고난 앙숙이랍니다. 지금쯤이면 아저씨는 제가 무엇을 배우는지 궁금해서 조바심이 나시겠죠?
고대의 로마 역사, 프랑스어, 기하학, 영어, 설명문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 문장은 날마다 명확하고 간결해지고 있답니다. 배움의 길을 걷는 아저씨의 제루샤 에벗 올림. 어느 날 교수님이 제루샤의 작문을 칭찬했습니다. 제루샤 양, 당신의 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교수님의 칭찬에 주디는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꼈어요. 그날 밤 주디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아저씨, 교수님이 제 글을 칭찬하셨어요. 이건 다 아저씨가 제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저씨, 제가 참된 행복의 비결을 알아냈어요. 바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영원히 후회하거나 다가올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최대한 누려야 해요. 아저씨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디가.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셀리의 가족이 제루샤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따뜻한 식사, 웃음소리, 정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제루샤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셀리의 삼촌, 제비스 도련님이 다정히 말을 걸었어요. 젊은 아가씨,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시나요? 전 이런 집을 처음 봐요. 너무 따뜻해서요. 그럼 자주 놀러 오세요. 당신은 이미 가족 같은걸요? 그날 밤 제루샤는 또 편지를 썼어요. 키다리 아저씨께. 셀리가 방학 때 매사추세츠주의 휴스턴에 있는 자기 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셀리의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할머니와 앙고라 고양이까지 있었어요. 그야말로 갖출 것은 다 갖춘 집이죠. 셀리의 집은 큰 길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고풍스러운 건물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마음씨가 상냥하고 따뜻하며 무척 가정적이에요. 저는 이방저방 뛰어다니며 마음껏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셀리의 가족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에요. 식사 시간도 너무 즐거웠어요. 모두가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마음껏 웃어요. 게다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 따위는 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걸까요? 하지만 아저씨도 저처럼 질릴 정도로 감사 기도를 듬뿍 했다면 아마 저하고 똑같은 기분일 거예요.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줄리아 에벗 올림. 9월 7일 키다리 아저씨께. 지난주에는 개교 기념일 축하 댄스 파티가 있었어요. 저는 지미 맥브라이드를 초대했어요. 줄리아는 뉴욕에서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문이 사람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는 합창대회가 있었어요. 이날 부르기로 한 곡을 새로 작곡했어요. 새로운 노래의 노랫말을 쓰기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예요. 아저씨께서 돌보아주던 조그마한 고아가 이제는 학교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 되었어요. 그건 그렇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드릴게요. 요즘에 제가 발견한 비밀을 말해드릴 테니 절대로 제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쁘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방 안에 거울이 3개나 있는데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닐까요? 아저씨의 친구. 주디가. 토요일. 오늘은 경비원 아저씨가 새벽에 깨워주셔서 일찍 일어났어요. 우리는 커피를 끓여 마시고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 3km나 걸어서 나무가 한 그루 있는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마지막에는 숨이 차는 것도 참고 힘껏 달려서 올라갔죠. 태양이 막 떠오르려고 하는 순간에 겨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해가 뜨는 멋진 광경을 구경한 뒤에 고픈 배를 달래면서 아침 식사 시간에 늦지 않도록 단숨에 달려서 내려왔어요.
저는 파릇파릇한 잎이 자라기 시작하는 나무와 석탄 가루가 뿌려진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와 폐렴에 걸린 캐서린 프렌티스와 제가 산 세 벌의 드레스와 모자 이야기를 쓰려 했는데 너무 졸려서 눈이 감겨요. 언제나 졸립다는 핑계만 대네요. 하지만 여자대학교에서 무척이나 바빠서 저녁이 되면 완전히 지쳐버리니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핑계가 되었네요. 사랑을 담아. 주디. 키다리 아저씨께. 올해에는 경제학을 신청했어요. 정말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끝나면 자선사업과 범죄자나 비행 청소년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가마사업을 공부할 거예요. 이 과목들을 공부하면 어떻게 고아원을 잘 경영할 수 있을지 그 방법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 벌써 단편 소설 4편을 완성해서 각각 다른 잡지사에 보냈어요. 이제 아저씨는 제가 작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아저씨, 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제 힘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글을 쓸 거예요. 아저씨, 세상은 행복으로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기꺼이 맞을 자세만 갖추면 돼요. 그 비결은 유연한 마음가짐에 있답니다. 지난주부터 21살이 된 주디가 3학년이 되던 해, 주디는 병든 친구를 돌보다가 자신도 병이 났습니다. 학기 내내 공부를 쉬어야 했지요. 하지만 키다리 아저씨는 조용히 생활비와 치료비를 보내주었습니다. 회복될 무렵 그녀는 잡지사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날 밤 그녀는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저씨 보고 계시죠? 전 이제 조금씩 제 길을 가고 있어요. 졸업을 앞두고 제루샤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저씨를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저씨, 저는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에게 용기를 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셀리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제루샤, 우리 삼촌이 병이 났어. 잠깐 들를 수 있을까? 제루샤는 곧장 셀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용한 방 안, 한 남자가 창가에서 무릎 담요를 덮고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제비스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지요. 제루샤 오랜만이구나. 와줘서 고맙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다고 해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군. 귀여운 주디 아가씨. 내가 바로 너의 키다리 아저씨란다. 제루샤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정말 아저씨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네가 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네 안에서 강한 빛을 보았단다. 그래서 기회를 주고 싶었지. 그럼 왜 한 번도 답장을 안 하셨어요? 주디, 그동안 네가 보낸 편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읽었단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지. 난 네가 스스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도록 기다렸단다. 그 순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루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어요. 졸업식 날,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캠퍼스. 제루샤는 단상 위에 올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 그녀의 옆에서 제비스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내 꿈이었단다. 그날 이후 제루샤는 작가로서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창문 밖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할게요. 제루샤 에벗은 더 이상 고아 소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꿈을 이루고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모두들 편안한 꿈나라로 잘 자요.